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강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라님은 지금 이 얘기를 3번 들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서 항상 이 지경이네요. 아, 이게 지금 리코딩을 하면 보이시나 보구나. 너무 감사하게. 리코딩 안 누르면 또 해야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쵸? 이 시계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셨는데 지금 몇 가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개념들이 있어야 이 시계 하나를 숫자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맞아요.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길고 짧은 거 맞습니다. 길고 짧은 것도 이해해야 하고. 지금 3가지 나왔고요. 이거 많죠,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하고 이거 하다가 아차 싶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할까까지 생각이 갔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거 꼭 해야 하나? 애들을 이걸로 쥐어잡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헬프 패스, 쿼러 패스, 예, 이런 거 진짜 빨리빨리 캐치하시네요. 맞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일단 수개념 알아야 돼요. 수개념 알아야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면 보이시면 수의 개념 일단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념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려하는 게 저거예요. 왜 큰 바늘이 분이고 더 작은 개념이고 작은 바늘이 큰 개념인가를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바늘을 먼저 읽고 큰 바늘을 나중에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계는 한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시계는 항상 이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시계 방향, 이게 좌우반전이 저를 아주 헷갈리게 해요. 하여튼 시계는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1과 2 사이에 분침이 있을 때와 1과 2 사이에 시침이 있을 때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침이 1시하고 2시 사이에 있으면 1시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침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5의 배수 개념으로 5분과 10분 사이에서 6분, 7분, 8분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6번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시 전이냐 1시 후냐에 따라서 5분 전이냐 10분 전이냐의 개념은 덧셈과 뺄셈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계 보기하고 관련된 기능이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계 봐야 돼요. 이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를 해서 꼭 이 시계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계로 그냥 넘어갈까요? 만약에 디지털 시계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그게 바이패스예요. 우회로예요. 그런데 이 고비 다 넘겨서 이거를 꼭 읽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읽는 게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냐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읽는 게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들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일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스탑을 해야 되는 건지에 있어서 결정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조명을 안 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명을 켜고 안 켜고가 사람이 차이가 너무 나서요. 자,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거 빼놔. 지금 여배우 조명이라고 하는 걸 켰어요. 그래서 치료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되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시간에 실생활에 더 필요한 개념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악보를 가리키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듣고 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악보를 보는 것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청음 능력이 좋아서 듣고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조차 깎아먹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윌리엄 신드롬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얘네들 악보 없이도 충분히 드는 걸로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악보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악보도 제공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오른손 따로, 멜로디 라인 따로, 왼손 따로, 합친 거 따로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누가 결정할 거냐예요. 또 이거 시계 본다 안 본다 누가 결정할 거냐. 내가 결정할 거냐, 치료사가 결정할 거냐, 부모가 결정할 거냐, 본인이 결정할 거냐. 안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과연 우회로를 만들어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거든요. 요새 디지털 시계 많잖아요. 응? 핸드폰에만 봐도 다 시계 있어요. 여기 어딨지? 지금 핸드폰에만 봐도 시계 봅시다. 세계 시각.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딴 게 나왔어. 세계 시간.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간까지 다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꼭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수학 교육이 그런데, 수학에 굉장히 6가지 섹션이 있어요. 6가지 섹션이 있는데, 아이들을 수학 교육을 시킬 때는 그거를 6가지 섹션을 다 잘해서 이렇게 쭉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할까요?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담자를 만날 때는 이 내담자가 충분한 가능성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지는 한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윌리엄 신드롬이라는 병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해도 일단 필기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의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WS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WS가 인지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할 만큼의 인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윌리엄 신드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운전면허증 따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래 같이 해보자. 그리고 3년 동안 시도하셨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럼 12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 엄마는 계속 이 아이를 따라다니셨어요. 같이 공부했고 같이 시험장에 갔고 같이 돈을 내줬고 이런 거를 다 겪었거든요. 아이는 통과하지 못했고 12번의 시도 이후에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미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 난 운전면허는 그만하고 고카트 운전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카트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놀이동산에 있는 범퍼카인데 트랙을 따라 돌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 본인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냈어요. 3년 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이게 맞는 건가? 아직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건가? 아이가 실패할 게 뻔히 보여요.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너는 안 될 거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자.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중간에라도 아이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 스스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맞을까요? 저 아직도 답 못 찾았어요.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는 계속 생겨요. 내담자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뇌성마비예요? 온몸은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내담자 맘대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주는 잘못된 신호에 따라 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무조건 지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꿈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계속 많이 생기는데요. 그 뇌성마비 피아노 연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저기 설명글에 달아드릴게요. 그분 같은 경우 처음 치는 영상을 보면 전혀 손가락이 분리되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유엔에 가서 연주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 연주에 들어가시게 될 때까지 상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고 그 상황에서 연주를 시작하니까 손은 마음대로 컨트롤 되세요. 만약에 이분이 나의 환자였고 나의 내담자였고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내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습기술 향상에서는 사물 구분하기나 사물의 크기, 숫자, 특징 등으로 구분하기, 연속 배열.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잠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한글 관련된 거는 이 뒤에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한글 관련돼서는 내담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내담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내담자에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수학 관련해서는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과연 이게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이냐? 결국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수학 관련 기술 중에 가장 기본되는 건 무엇일까? 숫자는 몰라도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글씨를 쓰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혼동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 시스템이 한번 대폭적으로 바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까지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대폭적으로 바뀐 다음에 버스를 안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번호들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뭐 상봉동에서 종로 나가는 게 131번이었으나 지금은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수학 관련해서는 어디가 바닥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건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WS 부모회, 미국 부모회에서 디스커션 그룹이 있는 데서 지금은 이제 그 사이트를 열심히 안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참 논문 쓰고 이제 일할 때는 그 사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한번 디베이트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한 6살쯤 된 윌리엄 신드롬 아이의 어머니가 어, 이 산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크게 두 부분이었어요. 그때 어머님들은 크게 부모님들, 거기 아버님들도 들어오시고 어머님들도 양쪽 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디베이트가 뭐가 벌어졌냐면 이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미 키우신 20세가 넘은 부모님들은 안 되더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걸 더 해라. 라는 얘기였고요. 전반적으로. 어린 부모님들, 아직 그 영유아기를 겪고 있고 학령기에서도 엘리멘터리 스쿨, 좀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나는 벌써 포기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내 아이는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게 크게 두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치료사의 입장에서 두 분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이미 키우신 분들이 포기해라 하는 이유도 알겠고요. 어리신 어머님들이 나는 포기 못하겠다 하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20년을 데리고 했어. 30년을 데리고 했어. 40년을 데리고 했는데 아직도 5에서 숫자를 못 넘어가요. 숫자 세는 게 5를 넘어가질 못해요. 5에서 6만 돼도 헷갈려 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내 아이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벌써 숫자 카운팅하는 것부터 포기하라 그러면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난 그 부분도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한국 애들이 미국 애들보다 산수 훨씬 잘해요. WS 애들도 산수를 훨씬 잘해요. 저희한테 오던 지금은 대학교 2학년 나이가 된 아이가 저희한테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어요. 약 4년을 다녔는데 그 아이는 덧셈부터 시작해서 분수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훨씬 산수를 잘해요. 그리고 악보를 보는 비율도 미국에 있는 WS보다 훨씬 더 많이 봐요. 미국에선 거의는 악보는 못 본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악보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WS 아이들도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특성상 수학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건 꼭 그렇게 밀어붙여야 될까요? 꼭 그게 필요할까요? 얘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악보를 보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산수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고요. 저도 처음은 너무 좋고 시
시창, 이렇게 악보 보기는 너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악보 잘 카운트 못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 음악이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는 음악이면 들리지만 모르는 음악은 안 들려요. 그건 악보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상해서 썼던 방법은 미국에서 이제 갑자기 피아노를 쳤어야 돼서 굉장히 이제 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됐었어야 돼서 세 곡을 받으면 위에 올라가서 연주자들이 연주해 놓은 걸 듣고 악보를 보면서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잠깐만요. 실장님 문 잠가놨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가 놓고 있어가지고 실장님 못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지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이고 항상 해결되지 않는 고민인데 아직도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안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음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기억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술. 네. 형광펜이 날까요? 형광펜으로 갑시다. 기억술이라고 얘기하는 예 있잖아요. 기억술. 음악에서는 이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기억술의 역할.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 B, C, D, E, F, G 하는 그 노래 A, B, C, D, E, F, G 그런 게 바로 기억술이거든요.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요. 이 반복 학습이라는 거. 반복 학습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복 학습에 음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악은 반복적으로 해도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반복해서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같은 드라마를 1000번은 못 보지만 같은 음악을 1000번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요거를 레이저 포인터로 바꿔볼게요. 이거가 더 낫겠다.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과 주의력 향상. 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뒤에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은 학습 동기라는 게 어리면 어릴수록 인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재미있다가 학습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재미있다. 재미있다가 학습 동기가 되는 거라서 재미있다. 저는 음악은 당위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위정. 당위정이 뭐냐 하면 쓴 약을 당으로 입힌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배우기 어려운 개념 혹은 반복하기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음악으로 싸는 거예요. 설탕으로 싸듯이 음악으로 싸서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음악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향상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덧셈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덧셈 만약에 10문제를 아이가 노래 없이 풀어야 된다면 아시죠? 이렇게 딴짓도 하고 딴 데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선생님 부르기도 하고 손톱도 뜯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10번을 진행을 한다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10개를 후루루루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영어 노래기는 한데 이게 덧셈은 2 더하기 4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 더하기 4. 그럼 보통의 아이들이 2에다가 4를 더하려면 2, 3, 4, 5, 6 이렇게 세서 이제 세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4를 먼저 얘기를 하고 2를 나중에 얘기하면 이게 조금 더 쉽잖아요. 4, 5, 6.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스트래터지 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노래라고 불렀는데 이 전략 노래에서는 이게 영어 노래인데요. Finding the bigger number, making the smaller number with your fingers, saying the bigger number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4가 있다 그러면 이게 6인데요. 잠깐 일로 올게요. 공유 중지. 일로 가면 Finding the bigger number. 그럼 4를 찾았잖아요. Making the smaller number with your fingers. 그러면 2를 손가락으로 만들고 Saying the bigger number 4, 5, 6. 그럼 6이 됐죠? That's your answer. 락시 이런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전략 노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의 집중도 짧은데 2 더하기 4를 하라 그러면 2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 4, 5 그러다가 딴짓하다가 까먹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2 더하기 4만 해도 괜찮은데 7, 8, 9 이렇게 넘어가면 더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10문제를 푸는 동안 그대로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주의 집중을 확 끌어당겨서 그거를 하는 동안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슬라이드가 나올 거고요. 이 슬라이드가 나오면 여기에 단어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30초를 드릴게요. 그러면 30초 동안 암기한 후에 적어 볼게요. 시작합니다. 10초 지났습니다. 아이고. 화면 안 넘겼었죠? 다시 할게요. 자, 이제부터 30초요. 10초. 20초. 30초. 자, 이제부터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자, 이제 1분쯤 돼가는데 12개였거든요. 12개였는데 몇 개 정도 쓰셨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 오, 진짜 많이 하셨는데? 대단한데요? 기억수를 가지고 계시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억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0개면 진짜 많이 하셨는데? 예, 요게 총 12개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10개면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보통 6개? 이게 지금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단어들이라 더 힘들어요. 갑자기 텔미는 뭐고 링컨은 뭐고 틀리는 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되게 쉬운데요. 연결이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게 하려면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연관이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맨 윗줄 같은 경우에는 오리, 울보, 지하철, 굴비는 연결이 안 되지만 이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울보, 오리가 지하철을 타고 굴비를 사러 갔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지거든요. 이게 니마닉이에요. 이게 기억술이거든요. 기억술이고, 예, 기억술이고, 이게 지금 아라님은 아마 이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기억술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습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려움을 가진,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들은 그런 전략들이 없어요. 전략들이 없어서 이거를 전략을 가지시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때는 그 전략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울보오리가 지하철을 타고 굴비를 사러 갔어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서 음악 치료는 거기를 그걸 또 노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울보오리가 지하철을 타고 굴비를 사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리면 울보오리가 지하철을 타고 굴비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저의 다시 똑같은 질문은 이게 그렇게 살면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의 계속인데요. 가끔은 어 가끔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날로그식의 못 읽는 애들 지금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많아요. 저게 너무 컨셉이 많아 가지고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은 아날로그식의 복이 어떤 컨셉을 가르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제 삶에 저 아이의 삶에 저 내담자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색깔을 학습하게 하고 싶으시면 색깔을 습득하게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색깔은 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그랬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요거 설명드렸었어요. 암기 노래의 안 좋은 예. 독도는 우리 땅은 이렇게 모두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절대 암기 안 돼요. 이 노래를 다 외우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8마디의 곡으로 5절까지 만들어 놓은 노래를 외운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노래 니마닉송, 기억술에 해당하는 노래를 만드실 때는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리듬적으로 혹은 멜로디적으로 확연하게 다르게 만드셔서 그 가사와 그 멜로디는 대체가 불가능하게, 그 가사와 그 리듬은 대체가 불가능하게 만드셔야 니마닝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지적장애의 교육 방법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1번은 일단 단순해야 해요. 그 다음에 반복적이어야지 하고요.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도 상대성 이론 이해 못한 건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우리도 그 저기 뭐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원리 어차피 이해 못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 기능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위에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스지에스티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함께하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인정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가능성과 한계. 그 한계는 누가 정하느냐? 그럴 때 도대체 정상이 뭔데?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놈은 노말, 놈, 정상. 정상이 뭘까요? 나는 정상일까요? 그럼 이 세상의 정상은 누구일까요?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념. 물고기 잡아주는 거하고요. 물고기를 주는 거하고 잡는 방법 모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물고기를 주는 수가 많아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사실 4번 열정적으로 함께 하라와 정서적으로 공감하라와도 같이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적장애 교육 방법으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고요. 음악치료 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살짝 어려운 걸 제공을 하셔서 자신들이 성공을 한 거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내가 잘 먹고 있던 밥을 어머 밥을 잘 먹네 그런다고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난 젓가락질을 잘 못했었는데 젓가락질이 이제 더 잘하게 돼서 콩을 잡을 수도 있게 됐다면 그건 성공의 경험이지만 내가 이미 콩을 잘 잡고 있었는데 콩을 잘 잡는 걸 보고 어머 콩을 잘 잡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성공의 경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활동을 제공을 하실 때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살짝 어려운 거 그리고 그분의 톨러런스 그분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크시다면 살짝 더 어려운 거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커지게 요거 조정하시는 게 치료사예요. 얼마나 밀 것인가 얼마나 도와드릴 것인가 이만큼 갈 수 있는 분을 한 번에 이만큼 갈 수 있는 분을 요만큼만 밀어서도 안 되고요. 한 번에 요만큼밖에 못 가게 시키는 분을 이만큼 밀어서도 안 돼요. 양쪽 다 결코 좋지 않은 인터벤션이에요.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사실은 언어의 기본은 yes, no를 할 수 있냐예요. yes, no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의사소통 가능해요. 그러면 다 걷어내고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서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눈 깜빡거리는 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눈동자 옮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눈동자 옮기는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은 yes, no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악치료 안에서는 악기 연주라 이런 것들이 운동 발달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개념의 구분 능력 발달,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것을 위한 음악치료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인터벤션이 다 붙어야 되잖아요. 사회성 발달 어떻게 시킬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그룹 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성 발달이 아주 미성숙해 있다면 1대1 세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세션과 그룹 세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깊고 넓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의 활용 능력 발달. 그러니까 음악 치료 안에서 여가 시간의 활용 능력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고 계시는 내담자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혜미 씨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혜미 씨 같은 경우에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 혼자 작동하실 수 있으나 글씨를 읽기는 하나 속도가 빠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사를 제공해도 그게 바로바로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유튜브를 작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도 가사가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글씨를 확대를 해서 가사집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곡을 보니까 가사를 후렴 부분 같은 데는 잘 따라 하시는데 중간 부분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곡 중에서 그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소위 말해서 뜯어서 거기만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리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혜미 씨를 한 분을 데리고도 여가 시간 활용 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찾아서 보내드리고 가사를 만들어도 이거는 너무 쉽지만 이분이 저 없이 혼자서 진행할 때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작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수업을 받고 계시다면 태스크 어널리시스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과제 분석. 이분이 여가 시간을 혼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조각조각 내서 그 조각조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바이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학습 기술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 학습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치료의 목표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진도는 많이 못 뺐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라씨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또 정말 오늘 지적장애 교육 방법 강의해 주시는 거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했거든요. 특히 그 말씀하신 정서적 공감이나 열정적으로 함께하라는 거, 이거 가끔 정말 치료자도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가르치는 입장이거나 그런 식으로 정말 영혼 없이 하게 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영혼 없이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유, 이게 그럼요. 저도 이렇게 느꼈던 게 내가 즐기고 내가 열심히 같이 하는 거랑 정말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랑 그 내담자가 반응이 정말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에너지가 그분들에게 분명 영향을 주는 게 있구나. 그 생각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딱 보니까 한 번에 받아들여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정말 중요할까 생각하라고 하신 거. 이거 아유.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뭐 내담자한테도 내가 이거를 할 때 이분에게 정말 중요할까도 있지만 제가 또 뭔가를 계획할 때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욕심이 들어갈 때. 야, 이거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정말 앞으로 제가 세션 하면서 정말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내 욕심이 아닐까. 이게 정말 그분의 삶에 중요할까.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기억하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내 욕심이야? 정말 이게 내 남자를 위한 거야? 내 욕심일까? 저 사람을 위한 걸까? 라는데 되게 헷갈릴 때 너무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의사랑 너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랑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치료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땐 너무 좋고 어떤 땐 사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죠. 집에 가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의 핑계는 가족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후배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내려놔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